만년필 유저들에게 몰스킨은 최악의 노트로 불립니다. 종이는 얇고 잉크는 거미줄처럼 번지고 뒷장 배김도 심하죠. 저 역시 그런 단점들 때문에 이 노트를 버려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몰스킨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비싼 노트를 반도 못 채우고 끝낸 것에 죄책감이 들어서 억지로라도 한번 채워보자 라는 마음으로 써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그 발견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비싸기만 하고 최악이라 여겨졌던 노트, 남들은 조도 안 쓴다는 400페이지짜리 몰스킨 익스펜디드 노트를 쓰며 발견한 몰스킨의 비밀들, 새로 시작할 용기, 노트를 채우는 일을 매번 실패하는 분들에게 노트 채우기 꿀팁까지 전해드릴게요. 먼저 제 몰스킨 여정을 살펴볼게요. 저는 왜 몰스킨 중에서도 400페이지나 되는 극악의 난이도를 가진 몰스킨 익스펜디드를 샀을까요? 낭만과 실패. 2019년 2월쯤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산 몰스킨 노트이자 400페이지 대용량 줄지로 구매했습니다. 제가 이걸 샀던 이유는 단편 소설을 한번 써보려고 샀었어요. 책과 같은 사이즈와 두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트 한 권을 단편 소설로 채우면 책 한 권을 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욕망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저는 에버노트로 기록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 디지털 기록과 아날로그 기록 방식이 공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대한 저의 철학도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 글씨도 여기서 혼란함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쓰다가 결국 절반도 안 돼서 포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블렛 저널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생산성과 성능을 추구, 도트 내지로 재구매를 하게 됩니다. 블렛 저널을 제대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기록을 보면 한 달 만에 포기를 했네요. 8월인데도 이때도 뭔가 블렛 저널을 해보려고 제 나름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8월 중순부터는 이제 아예 페이지 넘버를 기재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블렛 저널을 완벽하게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도 비싼 노트를 2번이나 샀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진 않았나 봐요. 제 나름 기록을 뭔가 꾸준히 해나가고 이 나의 정체성과 방향성, 그러니까 믿었던 블렛 저널 양식이 나한테 맞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나만의 양식이나 나만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좀 보이네요. 2021년 8월부터 새롭게 이분할을 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양식들을 실험하다가 이제 최초로 저한테 적용해 보기 시작한 양식이 바로 앞에 카테고리를 정해서 쓰는 코넬 노트 방식의 이분할 일기 쓰기였습니다. 이걸 이때부터 시작을 했네요. 이렇게 되면서 제가 썼던 내용을 한 번에 바로바로 찾아서 이렇게 알 수 있게 다양한 내용을 넣을 수 있으면서도 검색도 쉽도록 만들었네요. 이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이 저널링을 제가 깊게 탐구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 두 번째 노트에서 신기했던 점은 초반부에 되게 불안해 보이던 글씨가 후반부로 갈수록 되게 안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 최초로 주간회고라는 저만의 양식을 만들어서 기록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21년도 11월 4주차부터 뭔가 한 주를 미리 정리하거나 요약하는 것들을 슬슬 해보기 시작했어요. 남들한테는 별 대단한 일이 아니겠지만 저에게는 최초로 제가 양식을 만들고 저 자신에게 실험을 했다라는 기념비적인 페이지이기도 하죠. 22년 12월 5일 불을 마지막으로 이 노트를 쓰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뭔가 제가 마음에 안 들고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2-3페이지 정도를 남긴 채로 노트를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만년필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하면서 몰스킨 노트가 이 단점들이 점점 발견되고 다른 노트를 사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 5월 몰스킨을 떠나게 되죠. 7년 만에 회귀. 24년 베러미 노트를 출시했고 마크2까지 제작을 해서 현재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이 노트를 3권 써봤고 지금도 정말 좋은 노트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쓰면서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살짝 느꼈는데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노트들을 써보기 시작했어요. 컴포지션 스튜디오, 토모에 리버, MD 노트, 스톨로지, 로이텀, 호보니치 라이프 노트까지 이것저것 좋다는 노트들을 써보기 시작했는데요. 다 나름 좋긴 했지만 또 다시 사서 쓰고 싶었던 노트는 없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러미 노트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3권이나 썼지 제가 소비자였다면 이 노트를 지속적으로 살 거냐 라고 물었을 때 의구심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구석에서 2019년 처음 샀던 채 반도 쓰지 못하고
버려놨던 그 몰스킨 노트가 눈에 밟혔습니다. 그저 남은 페이지가 좀 아까워서 펜을 댔죠. 그런데 그 만년필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극찬받는 토모에 리버라는 종이를 썼던 저의 노트에 비해서 이 몰스킨은 불완전하고 성능도 월등히 떨어짐에도 쓰면서 즐거웠다는 거예요. 여전히 거미줄 현상, 뒷장 배임, 번짐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 노트를 쓰면서 정말 오랜만에 즐거웠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잊어버렸던 감정, 어떤 목적 의식 없이 순수하게 손으로 글자를 쓰고 싶은 그 욕구와 욕망을 다시 불러일으켜 줬다는 거예요. 사실 2023년 이후에 노트 쓰기를 제가 하긴 했지만 그건 순수한 욕망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몰스킨 노트를 다시 써보니까 만년필 노트로서는 성능은 최악이었지만 이 쓰고 싶다는 욕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5년 11월에 시작해서 26년 1월 달까지 약 3개월 동안 200페이지를 다 써버렸습니다. 너무 기쁘고 뿌듯했어요. 그리고 제가 줄지를 좋아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몰스킨이 만년필 노트로서는 성능이 떨어지는데도 매력적인 이유는 뭘까? 고인물인 나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나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쓰는 과정의 즐거움, 두 번째는 결과물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쓰는 과정에서는 자꾸 손이 간다는 거예요. 딱딱하지도 않고 너무 내구성이 떨어지지도 않는 이 소프트 커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손에 만졌을 때 터치율이 올라갔어요. 이 소비심리 분석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터치율, 사람이 뭔가 만지고 싶고 손이 가게끔 만드는 것은 굉장히 큰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몰스킨의 노트는 굉장히 부드럽고 터치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종이의 질감도 엄청 매끈하거나 두껍거나 하진 않지만 기록을 했을 때 종이가 살짝 우글거리거든요. 특히 볼펜을 쓰면 종이의 내구성이 좀 약해서 약간 더 찌그러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정이 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쓰는 과정에서 내가 종이 위에 쓰는 게 아니라 종이에 나의 생각을 새기는 듯한 인상을 줬습니다. 두 번째는 미니멀리즘. 전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페이지 넘버가 없는 점, 딱히 특별할 거 없는 이런 디자인.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왜 뺐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양식이 과하거나 페이지 넘버가 있다든지 뭔가 특별한 디자인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그것을 채우는데 부담을 갖게 돼요. 그런데 몰스킨은 불필요한 모든 군더더기가 다 빠져 있음으로 인해서 이 노트의 페이지를 채우고 싶다라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결과물에서는요, 내 글씨가 어떻든 간에 내가 쓴 내용이나 글자 모양에 상관없이 결과물이 예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저기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제가 발견한 첫 번째는 줄간격이었습니다. 몰스킨 줄지의 경우 줄간격이 6mm예요. 보통 5mm 아니면 7mm로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 6mm가 줄간격에 맞춰서 빼곡히 채워 써놓으면 노트의 결과물이 예쁘게 보여요. 이건 글씨를 잘 쓴다 못 쓴다를 떠나서 이 줄에 맞춰서 글만 채워 넣으면 결과물이 예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발견했던 제일 중요한 지점은 노트의 폭입니다. 몰스킨은 타사에 없는 독자적인 폭을 갖고 있는데요, 이 폭의 길이가 13cm였습니다. 인간이 가장 가독성이 좋고 편안하게 느끼는 시야각이 13cm라고 해요. 몰스킨이 바로 이 13cm 폭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A5의 경우는 13cm보다 넓기 때문에 글을 채워 넣었을 때 시야각이 넓어지므로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데요. 자, 이게 몰스킨 줄지 6mm 간격으로 빼곡히 채워서 쓴 느낌이 이렇고요. 이거를 제가 7mm A5 사이즈 노트에 써서 같은 글씨 채로 써본 느낌은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보면은 확실히 좀 몰스킨이 무언가 몰입시키고 사람을 집중시키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대로 예쁘게 쓰지 않더라도 이 줄지에 빼곡히 잘 채워주기만 한다면 결과물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글씨 잘 못 써가지고 기록 안 한다는 분들 자기 합리화하지 마시고요, 몰스킨 줄지를 한번 사서 써보시면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몰스킨 익스펜디드를 지금 추천하려고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처음에 샀던 2019년도에는 3만원 중반이었지만 지금 5만원이 넘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노트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헬스장 가서 바로 무거운 것부터 들면 다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록 경험이 없는 초보분들의 경우는 절대 두꺼운 노트를 덜컥 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노트를 끝까지 다 채워서 쓸 수 있는 꿀팁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노트를 글을 채워 넣어야 하는 공백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취향을 모아놓는 나만의 보물창고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공연이나 전시, 영화 티켓 같은 것도 모아보시고 자기한테 의미 있었던 소비를 기억하기 위해서 영수증을 따로 붙여놓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될 좋은 문장이나 생각들을 이렇게 한 페이지 전체를 적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한 줄의 문장만 배치하는 것도 전체적인 리듬감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는 재미도 주니까 이런 식으로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노트를 바라볼 때 내가 글을 빼곡하게 채워야 되는 어떤 미션이나 책임감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노트를 펼쳐서 봤을 때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을 수집하는 공간으로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은 노트를 여러 권 쓰지 말고 한 권에 몰아서 다 써라 라는 건데요. 기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독서 노트, 일기, 필사 노트 등 자기만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여러 권을 분권해서 쓰시는데 이제 막 기록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노트 권수도 많고 채워야 될 내용도 많기 때문에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노트 한 권에 자신의 일상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넣으라는 거예요. 다만 모든 내용을 막 넣다 보면 다시 보기 할 때 너무 힘드니까 이 옆쪽에 이렇게 자기만의 제목을 달아주고 그 제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렇게 써봐라 라는 이분할 방식의 기록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키워드를 달아서 쓰시게 되면은 주제가 계속 바뀌더라도 이 카테고리를 보면서 어떤 흐름을 느낄 수 있고요. 이렇게 기록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아, 내가 주로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이런 카테고리들을 주로 적는구나 라는 자기 관찰도 더불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모든 내용을 넣다 보니까 페이지도 금방금방 차서 넘기는 재미가 있어요. 혹시 만약에 자기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싶으시다면 100페이지 정도 되는 노트를 사서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2달에서 3달 사이에 완권을 했다라고 한다면 400페이지짜리를 도전해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노트를 쓰면서 제가 느낀 그리고 이 노트가 저에게 가르쳐주는 것들이 있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는 에이징입니다. 페이지를 채워 나갈수록 커버는 닳아지고 모서리는 해지고 속지는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데 이게 낡았다 라고 표현하기에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치열하게 고민했던 생각이나 그런 흔적들이 훈장처럼 남은 거죠. 이 400페이지 정도 되는 노트들은 보통 1년 정도를 쓰는데요.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1년이라는 시간을 손으로 만지고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감각적으로 전해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취감인데요. 빼곡히 채워진 글자들이 주는 성취감, 게다가 무언가를 시작해서 끝맺음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용기까지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희망입니다. 제가 노트를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노트는 늘 새로운 페이지를 내어줍니다. 내 과거가 어땠든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늘 다음 페이지, 새로운 페이지를 내어주죠. 전 사실 여기서 큰 희망을 얻어요. 야심차게 계획했던 오늘을 망쳤더라도 새로운 내일이 주어지는 이 가능성, 그동안의 내 삶이 부족했고 망가져 있더라도 과거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 새로운 페이지를 통해서 깁니다. 네 번째는 포기하지 않을 용기인데요. 가뜩이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변수가 가득한 이곳에서 우리의 미래는 지금 불확실하고 나라는 존재도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뭘까요? 제가 20년 넘게 기록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태도입니다. 내 마음의 태도. 비록 내가 가진 환경이 안 좋고 나의 성격, 외모, 재산, 학벌 같은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의 내적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언가 두렵고 불안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에서는 내 안의 태도를 내가 아닌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따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400페이지짜리 노트를 채워보면서 내가 무언가를 두려워한다는 거, 그건 사실이 아니라 단지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상상이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사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두려움은 우리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상상입니다. 틀리면 어쩌지? 못 채우면 어쩌지? 하지만 이런 걱정과 두려움은 400페이지를 다 채우는 순간 아, 이건 단지 내 머릿속에 일어났던 상상일 뿐이구나. 현실은 이렇지 않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저 한 가지 큰 저만의 마법의 주문을 갖게 됩니다. 그건 바로 포기하지 않기
이죠. 누가 뭐라고 하든 특히 내 안에 있는 그 게으르고 완벽한 녀석이 뭐라고 하더라도 노트 쓰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도 내 스스로 가치 있다고 믿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 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다음 페이지가 전해줄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 삶이 어둡고 탁해 보이더라도 밝은 순간이 올 거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걸 알려준 게 바로 이 400페이지짜리 노트였죠. 이렇게 해서 몰스킨 노트를 다 쓰고 나니 저에게 새로운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성능도 우수하지만 몰스킨처럼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는 좋은 노트를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베러미도트라는 노트를 마크2까지 만들고 나서 노트 만드는 일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깨닫고 잠시 내려놨었는데요. 꺼져있던 제 마음에 불씨를 키워준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마크3 혹은 새로운 버전의 노트를 만들게 된다면 이번엔 정말 제대로 더 디테일하고 더 완벽하게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제 여정을 또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능이 좋은 노트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쓰게 만들고 끝까지 다 썼을 때 어떤 나만의 깨달음을 주는 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쓰다가 버려둔 혹은 잠시 내려놨던 그 노트들, 아직 거기에는 우리가 전혀 발견하지 못한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꺼내서 다시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겪어보신 인생 노트나 그 노트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 있으신가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막 기록을 시작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 경험과 깨달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글쓰기가 멈추질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지욱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